그래서 일단은 제일 앞에 있는 부호가 116번 3차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데 실수 t에 대하여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t까지 안에서 절대값 fx에 대한 최대값을 gt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1까지 gt dt가 p분의 q였을 때 p 플러스 q의 값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구간 안에서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미니스 f'x 보시면은 3x는 마이너스 3.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고, 그럼 극대값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을 여기다가 대입한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절대값까지 한번 씌워보면은 x축이 여기쯤 있을 거고, 그때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리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어떠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t의 값, 그 t의 값 사이 안에서 fx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달라는 거죠. 절대값 fx에서.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t가 여기쯤 존재한다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얘 선이 얘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y좌표가 1이 되는 그 선까지도 최대값은 얘 절대값 f-1이 최대값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gt가 가능한 것은 일단은 절대값 f-1. 시작부터 그렇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t의 값이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한 임계를 넘어가면은 여기 선이 t였을 때 순간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t에서 발생하거든. 그렇죠? 그럼 그 임계가 어디냐? 얘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이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얘가 최대였다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약간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범위 내에서 제일 높은 건 t였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대값 ft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찾으려면은 절대값 fx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될 거고,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은 뒤집어 올라간 애가 1이 됐을 때니까 밑에 입장에서는 얘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자, 그 순간이 언제일까 하니 x의 값이 0일 때,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렇게 있겠습니다. 아니다. 0일 때, 맞냐?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렇게 있겠네요. 이게 맞겠네요. 근데 이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후보상에서 제외돼요. 이게 그러니까 1이 되는 이 순간이 x의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t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까지는 절대값 f-1이 최대값이고요. t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절대값 ft가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건가?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여전히 t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맞고요. 자, 여기 있는 얘 선까지도 대입했을 때 t에서가 최대값 맞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약간만 더 오른쪽으로 더 넘어간 여기에 t가 존재할 때는 그래프 그렸을 때 가장 높은 게 얘입니다. 1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 f1이 최대인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t가 어디를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 있는 얘에서 1을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얘가 최대값 걸어다가 어느 순간 저게 또 바뀔까 하니 얘하고 같은 높이인 얘하고 만나는 이 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얘가 최대값 맞지만 그거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t를 대입했을 때가 다시금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절대값 ft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때는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얘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시점. 자, 원래 얘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근데 뒤집어 올라갔으니까 얘는 y 좌표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얘 x의 좌표 찾으려면 어느 순간 fx가 3이 되는 순간, 원래 함수 그래프가 3이 되는 순간 그거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이다라는 방정식 풀면 될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를 만족하기 위한 어떠한 x의 값 찾으려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 안 되죠. 뭐 1일 때도 안 되네. 2일 때 되나? 2일 때도 안 되네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안에서만 GT를 적분해달라는 거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한 거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GT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fx하고 같이 동시에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GT하고 FT하고 같이 그려보면은 T가 마이너스 1과 0 안에서는 절대값 F 마이너스 1. 얘가 계속해서 최대값인데 그게 어디까지? 여기는 얘 선 만났을 때까지. 여기 0 될 때까지. 거기까지 안에서는 어떠한 이런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 상수함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뭐 0부터 1까지에서는 절대값 FT라고 해요. 얘 그래프를 그대로 온전히 따라서 그린다. 이게 어디까지? 얘 절대값 ft랑 그러니까 얘 함수값하고 동일한 여기까지는 얘입니다. 절대값 f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뭐 다시 절대값 f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GT에 대한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1과 t 사이 안에서 제일 높은 게 계속해서 얘였다가 여기 있는 얘 선부터는 최대값이 그냥 함수값 그 자체가 되니까 t를 대입한 함수값 그 자체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선을 계속해서 그어주다가 최대값 선을 그어주다가 원래 함수 그래프 따라가다가 여기 이후부터는 최대값이 계속해서 얘죠. 그래서 얘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줬다가 다시금 얘 점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함수값이 최대값이라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게 GT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 DT의 값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여기는 이 부분, 이 사각형의 넓이다가 여기는 이 부분, 이 곡선과 두도사인 부분의 넓이를 합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려면 얘 길이가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야. 그러면은 1 더하기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0부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누구를? 뒤집어 올라가네. fx가 뒤집어 올라가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dx 얘를 구하시면 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최대값 함수 그래프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유형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1등급 대비해서도 딱 한 문제 더 있거든요. 그 문제 풀 때 유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124번의 디귿이 좀 어렵긴 어려웠죠. 이게 이제 기억하고 니은의 내용을 이제 되게 잘 써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것도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특히나 기억에 대한 내용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자, 기억에 의하면은 hx를 x-1 곱하기 fx라고 정의했을 때 h'x는 gx다. 이게 맞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hx가 얘다라고 고정해놓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f0이 0이면은 방정식 얘는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게 약간 사이값 정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실제 사이값 정리를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하면은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변형시키면은 H'X는 0이다로 바꾸면은 열린 구간 0과 1 안에서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0과 1 안에서 hx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아닌 롤의 정리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열린 구간 0과 1 안에서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0의 값이랑 h1의 값이랑 같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쌤, 왜요? 근데 그냥 G 제로 곱하기 G1이 0보다 작다 하고 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이값 정리 내용이지. 근데 그 사이값 정리 내용은 약간 빈틈이 있어. 이제 원래는 이런 거죠. 0하고 1 사이에서 함수의 값 두 개가 부호가 다르면은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런 경우로 놓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얘네들이 부호가 같더라도 사이에 실근 존재할 수는 있거든.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거든. 딱 한 개만. 사이값 정리는 그냥 그야말로 부호가 다르면은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거지, 실근이 존재하면은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 그럼 풀게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노래 정리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잘 모르겠으면 저번에 거 영상 한번 보면 돼. 네. 그래서 136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를 만족한답니다. f1은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ft dt를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f3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항등식인 거 생각하고 수치대의 개수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적절한 수치대의 무엇일까 하니 일단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1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시키면은 f1은 2 플러스 4a. 자, 근데 적절히 대입할 값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이 관계식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fx에 x가 곱해진 것 때문에. 얘 모양을 만들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될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실제 0을 대입하면 얘가 소거가 되니까 오로지 뭐 인테그랄 1부터 해서 0까지 ft dt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x에다가 0도 한번 대입해보면 0은 3a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f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은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ft dt가 3a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 두 개가 지금 뭐하다? 같다라고. 3a는 2a 플러스 4a, 2 플러스 4a라고요. 아, a는 마이너스 2네. 그리고 나서 이제 f3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변을 미분시켜야겠죠. 근거는 뭐? 얘 있으면은 양변을 미분시키는 거라고 했죠. 제 있으면. 아싸리 여기 식 상태에서도 우리가 물론 식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적분, 부정적분된 함수와 적분된 함수와 함수끼리에 대한 항등식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 도함수와 함수에 대한 문제로 치환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x f'x는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fx. 양변에서 fx 소거시키고
f'x를 구해보면은 f'x는 6x에다가 a가 마이너스이니까 6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나왔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f의 1값이 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면은 얘가 마이너스 6이라서요.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 나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fx 이렇게 결정되고 f3 값 3 대입해서 구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f3 값 구하시면은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이거 10 나오겠죠. 그래서 10과 a 값 마이너스 2의 합이 8이 되겠습니다. 4. 이 모든 실수 x,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실수가 아니고 임의의 실수 x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항등식에 대한 문제란 얘기니까. 142번은 저거 142번 맞나? 그렇죠. 저번 때 해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자, 142번.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갔었을 때 x-2분의 x-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해서 x까지 x-t dt가 3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다음의 값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 얘기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x-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얘가 fa다. 그 근거는 정적분 얘는 정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이 필요하고 이 식이 결국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는 라지 f 프라임 a가 되고 라지 f 프라임 a 자체가도 fa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극한은 fa다. 이거 내용을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 ft dt 얘를 미분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 상수인 x를 밖으로 빼는 방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시켰을 때 얘가 x에 대한 식이고 얘도 부정적분 한 다음에 t 대신에 x 대입하고 a 대입하니까 얘도 x에 대한 식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1 곱하기 a부터 x까지 ft dt 거기서 플러스 얘 미분하면 fx죠. x f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x fx 소고소감은 얘만 남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하면 얘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얘를 봤었을 때 자, 여기 안에 있는 함수 얘를 부정적분 한 애를 그러니까 인테그랄 x-t ft dt를 라지 ft라고 부르자. 라지 ft. 그럼 여기 있는 얘 극한은 리미트 x가 2로 갔었을 때 x-2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라지 f 프라임 2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라지 프라임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미분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2를 대입한 거랑 똑같다. 이거를 미분시키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1부터 해서 x까지 ft dt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라지 f 프라임 t라고 x라고.
근데 뭐 라지 프라임 2의 값이 얘라고. 라지 프라임 2의 값은 여기다 인원 인테그랄 1부터 해서 2까지 ft dt죠. 좀 더 편의상 fx d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얘 문제 풀기겠어. 이게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한 가지 항은 나온 거죠. 제 정리하면은 4 곱하기 xfx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해서 2까지 fx dx 얘를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3이다. 이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저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 얘가 지금 이런 형태인데 자 이게 지금 약간 잘못 적어줘 1이 맞습니다. 소리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 맞아요. 왜냐면 x 대입하고 1 대입한 거니까. 근데 얘에 대한 극한값 성립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 또한 0으로 간다에 의해서 라지 f2가 라지 f1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라지 f1은 여기 있는 얘 함수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라지 f2의 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요따가 2 넣은 게 0이라고. 요따가 2 넣은 게. 인테그랄 1부터 해서 2까지. 근데 x에다가 2 넣은 거니까 여기 x에다가도 2를 넣어줘야 돼요. 2-t ft dt. 그게 0이다. 다시 인테그랄 t부터 해서 ft dt를 1부터 해서 2까지 적분하는 게 2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랑 같다. 근데 이게 몇이다? 3이다. 그러니까 얘가 몇이다? 6이다. 응? 근데 저기 앞에 응.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잖아요. x 마이너스 근데 그 앞에는 그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인데 2부터 x까지가 아니어도 그냥 저기 쓰면 왜냐면 얘가 극한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리미트 x가 2로 갔었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1이 3이라는 거잖아. 이건 극한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다면은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라지 f1과 라지 f2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라지 f1을 라지 f2로만 고쳐주면은 이게 라지 f 프라임 2가 되잖아요. 얘기. 좀 어려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테그랄 2부터 x랑 인테그랄 1부터 x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부터 x랑 1부터 x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라지 f1이랑 라지 f2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할 때 부정적분에서 함수값 빼서 그게 같다라는 걸 통해서 구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이제 라지 f1이 라지 f2하고 똑같으니까 1부터 x까지 적분한 거랑 2부터 x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무리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8번. 자, 앞서서 이제 어딨냐? 얘를 미분하면은 이제 어딨니? 저기. 적어주네요. 적어드릴게요. 자, 앞서서 그 얘기 했었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 ft, dt 이거를 미분하면은 a부터 x까지 ft, dt 얘랑 똑같다. 그 얘기 했었지. 근데 이거는 지금 너희들 결과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 과정을 보여줬었잖아.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fx가 얘에 대해서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죠? 그럼 우리가 극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극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함수를 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그리고 부호 변화가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수 gx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지점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g'x의 부호 변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를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기 위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얘가 t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구간에 x가 포함되어 있고 구간과 안에 x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그 x가 뭐? 얘 gx g에 대한 어떤 정의역이야. g에 대한 변수라고. 그럴 때는 얘를 함부로 미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상수 취급받는 fx를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얘를 과정을 설명하면은 a부터 x까지 얘 식을 먼저 전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fx 곱하기 ft의 4제곱 마이너스 ft의 5제곱 dt. 그리고 나서 얘는 fx가 상수기 때문에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가서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다? gx다. 그럼 구해야 되는 거 뭐라고? g'x라고. g'x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미분할 때도 유념해야 되는 거고 얘는 어떤 t에 대한 함수를 적분하고 나서 그 t에다가 x를 넣고 a를 넣은 걸 뺀 거니까 얘는 x에 대한 식이라고. t 대신에 x를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x에 대한 식 곱한 거를 미분했으니까 곱의 미분법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거 미분한 거 곱하기 얘 플러스 이거 곱하기 얘 미분한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f'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플러스 얘는 미분하면은 fx의 4제곱 되겠죠? 그래서 fx 곱하기 fx의 4제곱인 fx의 5제곱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은 fx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끼리 그럼 소거되면은 이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뭘 보자고? g'x의 부호 변화를 보자고. 자, 그러면은 g'x는 인수를 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인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다시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왜?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부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가 x-3, x-5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발견을 했어. 근데 걷다가 뭐? 얘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봐야 될 거는 얘는 언제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3일 때, 5일 때 근들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fx에 대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은 3과 5에서 극값이 발생했던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 인수를 곱함으로써 딱 하나만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만 발생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호 변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지 알겠죠?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할 때 FT를 내주고 실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어쨌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죠? 그래서 얘를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무엇이 되는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얘를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이거를 h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를 구해보면은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니까 0 되겠죠? 거기에서 h'x를 구해보면은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니까 fx의 4제곱이야. 자, 여기에서 핵심은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자, h'x는 어떤 함수를 짝수 번 제곱하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h'x라는 애는 x축이랑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h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증가 함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증가 함수인 거야, hx가. 근데 그 hx가 뭐? a에서 0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a를 지나는 어떤 증가 함수가 이렇게. 그러면 부호 변화 몇 번? a에서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부호 변화가 존재할 수 있는 인수 x-3, x-5, hx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얘네들 곱했을 때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싶으면은 이 hx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a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제일 단순한 함수 1차 함수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부호 변화만 관찰하고 싶은 거잖아. 이 함수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래서 x-a처럼 생각을 해서 실제 얘를 곱한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g'x를 보면 될 거란 얘기인 겁니다. 3차 함수처럼 생각하면서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호 변화가 3차 함수처럼 발생하니까. 그래서 3차 함수가 실제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만 발생하려면은 중근을 가질 때밖에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x-a하고 얘하고 곱했을 때 부호 변화가 단 한 번 발생하기 위한 a는 중근 발생하도록 하는 a니까 a는 3 또는 5일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극값을 가지도록 하려면 핵심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어차피 얘는 a에서 딱 한 번 부호 변화가 발생하니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x-a처럼 생각을 하자. 그러면 3차 함수의 부호 변화처럼 생각해도 괜찮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148번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49번. 자, 그러면 148번 아까 전 문제에서 그렇게 풀어봤으니까 얘 문제도 좀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3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x제곱 인테그랄 0부터 해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해서 x까지 t제곱 ft dt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 값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야? gx가 그 값을 안 간다는 거야. 그 값을 안 간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g'x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g'x를 구해야 돼. 그래서 g'x를 구하려니까 되게 친절하게 x제곱 밖으로 빼줬죠.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 얘도 x에 대한 식, 얘도 x에 대한 식이니까 곱의 미분법 이용해서 2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얘 미분하면 fx죠. x제곱 fx 그래서 얘도 미분하면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fx 소금 얘를 보면 돼요. 자, 그때 뭐라고? g'x는 0은 모든 실근은 0과 3이래. 자, 한번 보라고. 얘가 g'x가 근을 가질 수 있는 건 여기 x는 0에서 가질 수 있어. 그치? 어디서도 가질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것도 어쨌든 2차 함수를 적분한 3차 함수일 테니까 3차 함수도 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3차에다가 1차이를 곱한 g'x는 당연히 몇 차냐? 4차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4차 함수가 실근을 0과 3을 갖는 대신에 뭐한다?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 자, 부호 변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수 있죠? 어떤 인수? 인수가 짝수, 차수를 가지고 있어요. x제곱 이런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x 4제곱 이것도 부호 변화가 없죠. 항상 0보다 큰 거가 있죠. x 6제곱 이렇게도 부호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여야지 그래야지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홀수면은 x 3제곱 x 5제곱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어때? 근에서 부호 변화가 존재하죠. 그럼 뭐라는 얘기야? 4차 함수를 인수분해 했더니 그 인수들이 전부 뭐? 짝수, 차수를 가지고 있다. g'x가 0과 3을 실근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근으로 갖도록 하는 그 인수들이 전부 뭐? 지수 부분이 짝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다 x제곱 곱하기 x-3의 제곱을 인수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고차 함계수는 얼마인지 파악하려니까 여기 2점. 여기 부분은 최고차 함계수가 3인 애를 적분해서 만든 데니까 최고차 함계수 1이겠죠? 그럼 2랑 1이랑 곱한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 2다. 이게 g'x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g'x인 2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얘가 2x 제곱 곱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양변에서 2x만 나누면은 0부터 x까지 ft dt가 x 곱하기 x-3의 제곱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야? 얘잖아. fx 구한 다음에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만 똑똑하게 풀어자고요. 조금만 똑똑하게. 자, 이거 얘 3차 함수가 0하고 3에서 균을 갖는데 3에서는 중근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극값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찾을 수 있어요. 비율관계 이용해서요. 1대 2죠. 여기가 1이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fx는 1과 3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함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뭘 구해달래? 저거를 뒤집어 올린 다음에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을 구해달래. 뒤집어 올린 다음에 0부터 해서 3까지 적분한 이 부분 넓이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은 일단 해봅시다. 얘를 지금 도함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0일 때, 3일 때 함수의 값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함수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0일 때에 대한 함수의 값, 3일 때에 대한 함수의 값의 차이, 이 높이 차이가 곧 뭐? 이 넓이가 된다고.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였잖아. 그러면은 여기 0부터 해서 1까지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를 더하면 될 텐데 0부터 해서 1까지에 대한 넓이는 뭐랑 똑같아? 0부터 해서 1까지 함수값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부터 해서 3까지에 대한 이 함수값 차이는 뭐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1부터 해서 3까지에 대한 함수값 사이 차이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한 값은 뭐란 얘기야? 이 높이의 합. 다시 말해서 이 높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높이가 뭐야? 여기다가 1 넣은 거잖아. 4 곱하기 2. 그러니까 답은 8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이거를 fx에 대한 식을 무조건 구하려고 구해가지고 풀 줄 당연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용해서 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풀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148번, 149번 둘 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53번 먹어. 가칭구간 0과 1 안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은 0, f1은 1, 그리고 0부터 해서 1까지 fx dx가 6분의 1을 만족시킨다요. 함수 전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켰을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의 값입니다. 자, 일단 gx는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까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fx는 0과 1 사이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답니다. gx가 fx로. 그리고 gx 밑에 있는 식 보니까 주기가 2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 함수에 대한 어떤 적분을 구하고 싶은 건데 구체적인 fx에 대한 식이 주어진 게 아니고 fx에 대한 함수값들, 그러니까 지나는 점, 그리고 그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 실제 그래프에다가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려보면은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fx는 0,0과 1,1을 지나. 근데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이 6분의 1이잖아. 자,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직선으로 지나면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밑에 쪽으로 좀 현실성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게 0부터 해서 1까지 안에서 fx가 되는 gx에 대한 그래프를 일부분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0까지 안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럼 그걸 그리려면 얘 식 의미를 먼저 파악해 봐야겠죠. 얘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fx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함수를 이렇게 뒤집고 x축에 대해서 뒤집고 그리고 나서 얘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로 0,0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어떻게? y축 방향으로 1만큼 한 칸 더 위로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1이 되고 여기는 0, 마이너스 1은 0,0 이렇게 얘가 지금 gx를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그려낸 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넓이가 6분의 1이었으니 여기 넓이는 뭐겠어? 6분의 5겠죠. 왜? 여기는 이 부분 넓이가 6분의 1, 이 부분 넓이가 6분의 1이니까 여기 부분 넓이가 6분의 1이야. 그러면 1부터 해가지고 3까지 안에서 똑같은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지만 마이너스 3부터 해가지고 1까지 안에서도 똑같은 그래프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그때 구하자는 게 뭐다? 마이너스 3부터 해서 2까지에 대한 적분값 이걸 구해달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주기만큼에 대한 넓이가 1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은 아니겠냐고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2에다가 얘 다 더하면 2에다가 여기 부분 넓이를 넣으면 되죠. 6분의 5만큼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17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주기함수에 대한 어떠한 적분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들 직관에 반하지 않도록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서 최대한 간단한 그래프 그려서 푸시는 게 유리하다. 괜히 복잡한 형태에 대한 그래프 그리지 말고. 자, F 15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x 플러스 3은 fx를 만족하면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까지 f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dx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얘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기함수에 대한 적분 내용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기함수에 대한 적분 기본 개념이 뭐였냐? 한 주기만큼의 적분의 넓이는 항상 일치한다. 일정하다. A부터 해서 A 플러스 P까지 적분하나 A 플러스 T부터 해서 A 플러스 2P까지 적분하나 A 플러스 2P부터 해서 A 플러스 3P까지 적분하나 그 적분값은 모두 일정하다. 근데 심지어 이게 경계, 그러니까 구간의 끝에서부터 구간의 끝까지 적분하는 게 일정한 정도가 아니라 B부터 해서 B 플러스 P까지 적분하는 것 또한 A부터 해서 A 플러스 P까지 적분한 거랑 일치한다. 그 이유는 얘 넓이를 봤었을 때 이 부분 넓이가 여기 부분 넓이하고 일치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겠죠. 다르게 뭐 C부터 해서 C 플러스 P까지 적분한 것도 그 적분값이 일치할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A부터 해서 A 플러스 P까지 한 개만큼에 대한 주기의 적분을 A라고 한다면은
n개만큼의, 그래서 a부터 해서 a 플러스 np까지 하면은 n개겠죠? 그죠? 구간의 길이가 np니까 n개만큼에 대한 적분하면은 그 적분값은 한 개 적분한 거에 n배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주기 함수의 적분의 핵심은 몇 개의 주기를 그리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줘야 될 거는 이 문제 풀 때 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연속함수 fx를 구하고 혹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함수가 주기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6까지는 주기를 몇 번 반복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해줘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은 fx가 0보다 크고 나왔다. 항상 양수라는 거에 일단 초점을 잡읍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적분값이 최소가 돼야 된대. 한번 생각해봐. 얘는 이 fx에 대한 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곱해서 적분하는 계산을 어떻게 해본다 한들 뭔가가 나오는 건 없어. 조금 더 관념적으로 한번 받아들여보자는 겁니다. 얘를 어떤 네모라고 쳐봐. 어떤 네모라는 함수를 제곱한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네모라는 제곱하면은 당연히 어떨 거 아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항상 x축보다는 위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까지 적분한 값, 그게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러면은 최대한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냐? 최대한 함수, 이 fx에 대한 식이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최대한 x축보다 위에 있지만 x축에 가깝도록 그려낼 수 있게 fx식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예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좋긴 좋겠죠. 그럼 적분하면 다 0일 테니까. 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함수는 여기에서 음수, 여기에서 양수야. 여기에다가 fx를 더해서 최대한 x축에 가깝게 만들 거라고. 함수 값을 0에 가깝게 만들 거라고요. 왜 0에 가깝게 만들 거냐? 여기는 내 음수는 납두면 안 되냐? 라고 하시면은 음수 제곱하면은 양수 되면서 튀어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런 거 제곱하면 4 되면서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조차도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안에서는 얘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고지god대로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는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더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0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은 fx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애잖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애거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면은 1부터 해서 2까지라는 구간 안에서는 fx가 무엇이어야지 얘 넓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양수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값을 최소로 만들려면 뭐일 수밖에 없겠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fx식은 이렇게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어디에서 어디까지? x의 값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x의 값 1부터 해서 2까지는 뭐?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f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한 주기 내에서에 대한 함수 식이 무엇이 되는지는 결정을 했으니까 한 주기 내에서에 대한 적분값 구하고 이게 몇 개의 주기인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이거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게 한 주기 내에서의 적분값일 거예요. 그 넓이가 얼마? 포물선 넓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6분의 1 곱하기 구간기 2입니다. 2의 세제곱 3분의 4예요. 한 주기가. 근데 얘는 어때? 구간의 길이가 27이거든. 그건 뭐야? 주기가 3짜리 A 입장에서는 9개의 주기인 겁니다. 그럼 뭐? 3분의 4가 9개 나올 거야. 이렇게 해야 돼. 3분의 4 곱하기 12가 답이에요.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158번 이렇게 될 거고요. 163번 두 다음 함수 fx하고 g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 g-x는 gx를 만족시킨 거예요. 함수 hx는 fx, gx에 대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해서 3까지 x 플러스 h 프라임 x dx는 10. 그때 h 3의 값은. 자, 일단 f는 기함수죠. g는 무함수입니다. 때마침 주어진 정보도 마이너스 3부터 해서 3까지 적분이니까 무함수, 기함수 적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실제 이 h 프라임 x 곱하기 x 플러스 5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hx는 fx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건 기함수죠. 자, 지수 법칙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수끼리 짝수하고 홀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홀수일 테니까 기함수겠죠, hx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hx가 아니고 h'x니까 h'x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함수를 미분하면 무엇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함수는 홀수 차수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요. 미분하면 지수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 홀수에서 1만큼 뺐으니까 짝수가 되지 않겠냐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무함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 마이너스 3부터 해서 3까지 x h 프라임 x 플러스 5 h 프라임 x dx 라고 했었을 때 얘는 뭐?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이니까 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어놓으면 얘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5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해서 3까지 h 프라임 x dx. 그게 10이다. 자, 이게 h3 마이너스 h 마이너스 3이죠. 그게 뭐다? 2다. 근데 h 프라임 x는 무함수라니까? hx는 h 프라임 x가 아니라 hx는 기함수라니까? hx는. 그럼 기함수라는 건 뭐야? h 마이너스 3까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h 3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h 3의 값이 1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적분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애니까 할 줄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잘 하자.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연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는 지수법칙 생각하면 간단한 거다.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무함수. 기함수를 미분하면은 무함수, 무함수를 미분하면은 기함수. 기함수를 적분하면은 무함수겠죠.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무함수 플러스 적분상수 C일 텐데 적분상수 또한 상수함수니까 얘도 무함수일 거 아니야. 그리고 무함수 플러스 우함수니까 우함수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기함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거기다 적분상수 C를 더할 거죠. 얘가 근데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분했었을 때 우함수를 적분했었을 때는 기함수다 라고 하면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조심을 하죠. 쌤 그거 안 해주셔도 돼요. 164번 안 하는데? 네. 126번. 함수의 fx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인테그랄 0부터 해가지고 1까지 ft dt를 만족시킨대요. f1 값이 0보다 클 때 f2의 값은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는 구간상의 x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적분 구간이 상수가 되는 애가 개수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수의 값, 그러니까 적분된 값을 우리가 k라고 두고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4kx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작업은 k의 정의 자체를 이용한 겁니다. k는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절대값 ft dt. 근데 그 ft가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거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4k t dt. 그럼 이게 결국 k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만 좀 상식선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k라는 애는 절대값을 씌운 애를 적분하래요. 그러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애를 적분한 애다 보니까 그 적분값 당연히 뭐냐? 양수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땠을 거란 얘기야? 이랬을 거란 얘기인 겁니다. 뭐? 실근 3개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얘기라고. 왜?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해봤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k가 2개의 실근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근데 뭐라고? f1 값이 0보다 크다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각각 양의 근, 음의 근일 텐데 1 넣었을 때 0보다 크려면 1이 어디 있다? 여기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적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간을 갈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 그러니까 얘를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다면은 0에서 알파까지 적분, 알파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근을 찾아야겠네. 네, 근 찾으려니까 뭐가 불편하다? 얘가 4k인 게 불편하다. 그럼 연산을 조금만 더 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어차피 0보다 크다면서 k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 근이 2k가 되겠죠. 연산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0부터 해서 2k까지는 원래 함수가 아니죠. 뒤집어 올리는 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되지.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4k 제곱 t dt 플러스 인테그랄 2k부터 해서 1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t gt 그것이 뭐다? k죠.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있죠? 참고 계산하셔야 되는 문제고 뭐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70번. 얘가 조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보시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n까지 안에서 절대값 fx는 절대값 6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n 다 내는 자연수다라고 되죠. 자, 그랬을 때 0과 4 안에서 정의된 함수 gx 얘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얘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fx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까? 자, fx 얘는 n-1과 n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2차 함수일 텐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고 관심 있는 범위는 n-1부터 해서 n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게 절대값 fx라고 했으니 실제 fx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x는 얘다라는 이런 식에 대한 표현 방식이 있으면요.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얘 gx라는 애는 열린 구간 0부터 해가지고 4까지 안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fx를 각각 0부터 x까지, x부터 4까지 적분한 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fx를 0, 1, 2, 3, 4까지 그려내야 돼. fx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저 gx에 대한 정의와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저 두 가지 정보만으로 누구는 위고 누구는 아래인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힌트가 열린 구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열린 구간상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열린 구간에서에 대한 최대값, 열린 구간에서에 대한 최대값 그것이 극대 극소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x는 2에서 극소 극소값 0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G 프라임 2가 0일 거란 얘기예요. 뭐 비단 이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G 프라임 2는 0인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 G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극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G 프라임 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미분해 줘야겠죠?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해서 x까지 ft dt 얘를 위끝 아래끝에서 아래끝에 x가 있는 게 불편하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만든 다음에 미분하는 방법. 그러면 g'x는 fx 플러스 fx 2fx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싸리 x부터 해서 4까지 ft dt를 미분하면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자,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적분에 대한 정의가 부정적분된 함수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라지 f 프라임 x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x가 돼서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을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될 거기 때문에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둘을 빼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EFX가 되겠죠. 근데 저게 뭐라고? 2를 기준으로 해서 2에서 함수의 값이 0이고 뭐 얘가 2에서 함수의 값 0인 건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에 따른 소리. 오케이? 근데 뭐라고 돼 있어?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면서. 쉽게 2를 한번 대입해볼까? 2를 대입하면은 G는 0이다. 그게 무슨 말이랑 똑같이 되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랑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 dt랑 똑같은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2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으려면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똑같은 모양이 그려져야겠죠. 이거랑 이거. 그럼 이제 2분의 1부터 해서 4까지 적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부터 해서 4까지 적분. 여기 어차피 소거되겠죠. 또 어디? 얘하고 얘도 서로 소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하나짜리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게다가 음수의 값으로 나와야겠지. 그럼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연산을 이거 넓이 구하고서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혹은 적분 넓이 공식 6분의 공식 알고 있으면 6분의 최고 차항계수 6이죠. 6 곱하기 구간 길이가 1이야. 1의 세제곱인데 그거 넓이의 절반이야. 이거 넓이가 2분의 1이야. 얘 넓이도 2분의 1, 얘 넓이도 2분의 1, 얘 넓이도 2분의 1. 근데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열린 구간상에서 최대값,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을 극대극소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열린 구간상에서 이렇게 최소값이나 최대값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요, 그거는 극대극소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케이, 한 문제 남았네요. 174번.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F0은 0, F1은 0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 x를 g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른쪽만 임대로 고른 것은 라고 되어 있죠. 자, gt를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t dx 그리고 fx dx 그리고 0부터 해서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정의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으니까 기억 얘기가 따라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G0이 0이면은 G-1 값은 0보다 작다. 자, 실제로 해볼까요? G0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0이래. 그럼 무슨 말이겠어? fx는 0과 1이라는 구간 안에서 x축보다 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0부터 1까지에 대한 얘넓이가 똑같겠지. 근데 얘가 0과 1에서 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0과 1에서 근을 갖는 이런 형식에 대한 어떠한 3차 함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시든 혹은 뭐 중근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G-1 값은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를 실제로 대입해보면 G-1은 인테그랄 -1부터 해서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거는 여기는 이 부분 넓이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부터 해서 0까지니까 음수의 값 말하는 거예요. 얘 음수. 얘는 어차피 양수. 빼면은 당연히 음수.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은 G-1 값이 0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FK는 0을 만족시키는 K가 -1보다 작은 실수가 존재한다. 자, 저것도 한번 실제 한번 -1을 대입을 해가지고 함수식으로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 G-1 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부터 해서 0까지 fx dx가 뭐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절대값 fx dx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0과 1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 넓이가 크려면은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될 거야. 왜? 이게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1과 0 사이에서 적분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동시에 그러면서 얘에 대한 넓이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부분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부분 넓이가 이 부분 넓이보다 크겠죠? 그러면서 FK는 0을 만족시키는 K는 -1보다 작은 실수 K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 FK, K가 어딨니? K는 0.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있는 얘 K,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거야. K는 -1보다 작은 어떤 실수 K가 존재하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은 3차함수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고 얘가 만약에 근을 0, 1, -1 이렇게 갖는다면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똑같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0이 돼버린다고. G-1 값이.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K가 그거보다 좀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넓이가 0부터 해서 1까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K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 K가 존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디귿 G-1 값이 1보다 크면은 G0은 -1보다 작다. 자,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를 실제 한번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부터 해서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절대값 fx dx가 1보다 크다 이잖아. 근데 아까 봤었죠? 뭐 얘가 양수일라면은 무조건 f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심지어는 얘하고 얘 뺀 게 그게 양수인 정도가 아니고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 넓이가 이것보다 자명하게 1보다는 더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강 여기쯤 근각이 K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당연히 그 K는 마이너스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그것보다는 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때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G0이 얼마인지 다시금 구해봅시다. G0은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해서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얘 부분이 실제 얘에 대한 적분값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예요. 왜? 0부터 1 사이에서는 x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니까.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냐 확정을 지으려면은 계산 한번 해봐야 되나?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얘 k라고 하고요. fx를 이렇게 합시다. fx를 x 곱하기 x-1 곱하기 x-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쪽이 지금 1보다 크다라면서. 자, 근데 여기는 얘 적분값은 어떻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식을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올 테니까 fx dx에다가 플러스 0부터 해서 1까지 fx dx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fx dx 실제 얘 식을 전개해서 구해보자는 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홀수 차항 애들은 어차피 기하함수라서 다 0. 여기 부분만 이쁘게 잘 적분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2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 이게 지금 뭐야? 1보다 크다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실제 그 상태에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자, 그럼 0부터 해서 1까지 적분한 값 얘를 구해보면은 얘를 적분한 거니까 4분의 1 플러스 얘는 4분의 마이너스 그냥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거기서 플러스 얘가 kx니까 2분의 1k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계산해 봤을 때 얘 부등식을 비로해 썼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맞냐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직접 계산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뭔가 더 좋은 발상적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가 아니지? 이번 주에 월말고사 있고요. 네? 월말고사 있어요. 이번 주에. 언제요? 이번 주 아마 수요일인가? 왜요? 왜요? 원자수를 하죠. 그래서 출제 범위는 수원 전체. 수원이요? 수원 전체에다가 수투는 정적분까지이고요. 출제는 제가 했습니다. 네. 하트.
저거 때도 출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수업이 뭐지? 그 수요일까지 다 나와요? 응? 수요일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럼 왜 수원을 무시한 거죠? 문학생님 다 보세요. 고생했습니다.